마물에게 습격받아 불타는 마을, 아이들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오두막에서 깨어나고 어딘지는 알 수 없었지만 친구의 머리띠를 찾을 수 있었으며 말하는 까마귀가 함께 있었습니다. 말하는 새는 오두막에 있는 서적에서 발견한 카론이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이고 둘은 열매나 물고기를 잡으며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같이 도망가던 친구의 안부가 걱정되어 사람도 만물도 없는 변방지역에서 나와 무려 8년을 헤매이고 맙니다. 년 만에 헤매다 처음 만난 사람인 가오는 친절하게 자신이 사는 도시의 술집을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잠자던 사이에 없어진 가오를 찾다 마을 페코치라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여인들의 아버지인 울프를 찾기 위해 마무리 많은 위험한 동굴을 뒤지고 다닙니다. 마침내 울프를 찾았습니다. 동굴의 수호진 등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시든 약초와 오래된 백골이 있었고 마을은 사람의 흔적이 없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의 청심만은 정말로 얻었습니다. 가오와 다시 만나서 도시로 향합니다. 가오가 소개해준 술집에서 관리자 미루를 통해 길드에 가입하고 머무를 숙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늪지대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물자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찾기 위해 고블린의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고블린들이 노린 것은 폴린 안에 있는 루시의 강력한 힘이었지만 가오가 막아서 힘을 흡수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고블린들의 왕은 강력한 마도사로 루시의 힘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강한 상대였습니다. 전설의 천칭은 시간을 돌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기억이 돌아온 폴리는 루시의 힘을 이용하여 천칭을 발동시켜 과거의 자신을 막으려 했습니다. 과거로 가서 만난 루시는 엄청난 덩치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력 공격까지도 하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누시를 해치운 결과 노인들은 손자가 누시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없어졌지만 폴린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첫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마을에 머물며 길드에 많은 일을 수행해 나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릴 적 친구 아누리스가 화산 폭발에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벨케이트 화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하늘을 나는 소녀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며 천칭의 힘을 강제로 발동시켜 과거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화산의 봉인을 만드는 보조를 찾아서 지키기 위해 아누리스와 합류하여 화산을 뒤지고 다닙니다. 마침내 발견한 보조를 아누리스는 무슨 생각인지 보자마자 마법으로 파괴해버립니다. 이제 사라진 아누리스를 찾아야 합니다. 가오와 합류하여 아누리스를 추적하여 마그마 괴물로 들어왔습니다. 아누리스는 과거 마을 여자애가 아니었습니다. 화산의 신 아그니는 그 이름처럼 불꽃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공격해왔습니다. 가오와 힘을 합쳐 퍼붓는 공격 사이로 조금씩 틈을 이용하여 전투를 해냈습니다. 검은 마녀 쿠로와의 대화로 하얀 마녀 아누리스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지만 전이 마법으로 쿠로가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비록 과거에서 벨케이트의 화산 폭발을 막아 좋은 일을 했지만 시간이동이라는 위험한 힘을 숨기기로 하여 미로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은 마녀 에클레르 쿠로는 벨케이트에서는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 돌아갈 곳이 없던 중 마법 능력이 인정되어 길드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쿠로를 본 가우는 자신이 과거에 갔다 온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우는 천칭을 가지고 마왕이 있는 대륙 아크라시론으로 출발했고 뒤를 쫓아서 쿠로와 함께 어촌마을 엘리자스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지만 가우는 배를 훔쳐 먼저 출발했고 쿠로는 마도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쿠로의 응급처치를 위해 절벽에 열리는 백합을 찾았지만 하늘을 나르는 소년에 의해 먼 미래로 날아가게 되고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지 군인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미래에서 만난 시간의 신 아스트라이아는 언젠가 자신을 해방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전설의 약초를 주고 원래 시대로 보내줍니다. 전설의 약초로 쿠로의 병을 낫게 하고 전설의 아티팩트 중 하나인 나이아 방패를 탑재한 배를 얻어 바다로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라스파다르에서 재정비하는 동안 하얀 마녀 시로가 갑자기 합류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로는 마법의 귀걸이를 잃어버려 어린아이로 변하지만 정체를 밝히기 싫어하여 그냥 아인 줄 알고 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하늘을 나는 꼬마가 나타나지만 아누리스라는 이름을 듣고 도망갑니다. 이때 슬쩍 원래 모습으로 변한 시로가 합류합니다. 가오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천칭이 발동하게 되고 어쩐지 그의 과거를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가오는 과거에는 평범한 농민으로 부모가 없이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여행을 하는 충격에 귀걸이를 다시 잃어버린 시로는 여전히 정체를 밝히지 않았고 어린아이라 생각하여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마물이 가득한 성을 수색하다가 과거의 용사 일행도 만나고 마물이 만들어지는 듯한 시설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우의 여동생은 무한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우는 그 힘을 이용해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우의 여동생이 마물들에게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뿐인 가족을 잃은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은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황. 가우를 찾아 마왕석을 계속 뒤지고 다닙니다. 갑자기 마주친 마왕은 무한한 재생력을 가지고 있어 공격을 모두 흡수했지만 자신도 그 힘에 눌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오는 동생의 고통을 끝내고 이제 마왕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마왕과 전투를 하기 전에 시로를 데리러 갔습니다.
삐친 그녀가 도와주지는 않아도 따라오겠다고는 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마왕은 그 특유의 강력한 마력을 사용하여 쏟아지는 듯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마왕에게 승리하자 다시 천직이 발동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우는 동생과 작별 인사를 했고 과거의 마왕을 처리하여 아크라시로는 안전했지만 다른 곳에 다시 마왕이 나와 세상의 마물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우도 복귀하고 길드웨이를 처리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루가 과거 마물의 모습을 근거로 추리하여 살던 마을의 위치를 특정했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마을 아네스타의 무덤에서 아누리스의 흔적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과거를 바꾸기 위해 천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카론의 바램으로 천칭을 발동시켰습니다. 아무는 덩치도 크고 마력도 강한 상대였지만 신들도 상대한 판국에 더 이상 적수는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변하여 아누리스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카론이 사라져버렸고 동료들과의 추억 모두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까마귀 카론을 찾기 위해 벨케이트 현자 카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현자 카론은 다시 천칭을 발동시켜 주었습니다. 아누리스는 마물을 까마귀로 바꾸어버리고 목격자를 제거하듯이 덤벼들어왔는데 다양한 마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까다로운 공격을 합니다. 너무 강력한 아누리스를 상대하다 해치워버리고 다른 아누리스에게 원망을 들으며 현재로 돌아와서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카론과는 제외했습니다.
까마귀 카론의 생각으로 세상의 마물을 피해 변경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꼬마는 인류가 멸망하게 생겼다면서 2000년 뒤의 미래로 편도로 보내주고 나구모라는 협력자를 만납니다. 하늘이 나는 소녀 카이는 아누리스가 있는 시설로 안내하고 나구모는 시설이 뒤지고 다니며 해킹 실력으로 문을 열어주고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미래 세계는 과거를 조작하여 사람이 없고 자원이 많은 평행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과거에서 마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학살했으며 이 프로젝트와 시스템 그 자체에는 아누비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구소에 전력이 집중되자 카이가 자폭하여 막았고 그가 로봇이란 걸 알았습니다. 추억 속의 여자아이는 아누비스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소개하기 싫어서 아누리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누비스의 보안 시스템은 위협을 느끼고 작동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공격은 마왕조차 비교도 되지 않은 위력입니다. 모습을 드러낸 아누비스의 본체는 하늘을 빠르게 날아다니며 공격은 더욱 빈틈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으며 열심히 해왔지만 아누비스가 인류를 멸절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아누리스와 카론을 둘 다 잃었고 미래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소멸했던 카론이 돌아왔고 그는 아스트라이아 여신을 만나러 가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나구모의 안내로 시설로 들어와 여신이 봉인돼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아스트라이아 여신을 봉인하고 있던 구속기계는 각종 무장을 가지고 있어서 신조차 해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신 아스트라이아 열신은 명성대로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며 적의 마력까지도 조절하고 사용하는 마법은 신의 이름에 걸맞게 강한 것들입니다. 여신에게 완전한 천칭을 얻어내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그동안 희생당해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모두를 구하고 영웅으로 칭송받고 아누리스와 함께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꿈이었습니다. 수면제를 사용하여 카론을 꿈속의 세계로 합류시켰습니다. 마신 헤비스모크 가이스트는 천칭을 넘기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지배하는 꿈의 세계에서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카론과 처음 만난 어린 시절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한번 경험했던 기억과 천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방 지역을 8년에 걸쳐서 탈출했고 기억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페코치라 마을의 울프 가족을 구해내고 늪지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손자와 누시 모두를 구했습니다. 이때 강력한 마무리일수록 검은 촉수의 힘인 기아스에 잠식되어 있었고 지난번보다 더욱 흉폭하고 강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무한한 재생이라는 치유 능력을 노린 마왕에게 희생당한 리사를 납치당하기 전에 과거로 가서 마무를 막았고 가오가 과거에 남아 계속해서 그녀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오와 합류하여 검은 촉수의 힘 기아스로 강해진 마왕을 쓰러뜨려 최종적으로 리사의 목숨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아누비스의 폭주를 막기 위해 2000년 뒤 미래로 다시 갔습니다. 다시 만난 카이에게서 원래 세상은 기아스가 지배했고 그걸 피해 피신한 좁은 공간이 이 세상이며 그걸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제어하는 아스트리브라의 천칭을 신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아누비스 연구소로 향합니다. 지난번처럼 카이가 자폭하지 않게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과 정면으로 대치했으며 나고모의 도움으로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고 정지만 시키고 아누리스의 뇌를 탈취했습니다. 리사는 무한한 재생력을 사용해서 아누리스를 되살려내었습니다. 검은인 기아스가 세상을 장악하여 멸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세상의 끝으로 갔습니다.
끝도 없는 세월을 창조주에게 봉사해왔던 누가이가 노아를 이용하여 우주 공간에 있는 코어 크리스탈에게 올려주어 마지막 일전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창조신의 마지막 흔적인 코어 크리스탈은 세상을 혼자서 지배하고 있던 웅장하고 거대한 힘 그 자체였습니다. 창조신이 남긴 코어 크리스탈이 격파하여 앞으로 인류는 기아스에게 점령당했던 광대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